올타임 하이 나도 시장 좋고 강하고 뭐 계속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라는 게 수익보다 위험을 좀 더 챙겨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다 고점에 와 있을 때는 파티를 즐기더라도 입구 쪽에서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튀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미국의 경기를 한번 볼까요? 미국 경제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 경제 인디케이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상당히 강하죠. 이게 K자 경제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는 너무 쓸 돈이 없고 지금 인플레이션 타격을 입어가지고 소비가 완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치플레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주가 막 빠지잖아요. 나이키도 그렇고. 그런데 월마트 주가 지금 강하잖아요. 지금 전고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월마트 주가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아주 고가 쪽, 그쪽이 이제 소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상류층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비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K자 소비라고, K자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좀 연구를 해보니, 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온 것 같아서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계점을 좀 넘어선 거 아닐까라는 조짐이 많이 보여요. 연체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K자 양극화의 소비가 올해는 못 가거든요. 근데 이 밑에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밑에가 너무 나빠지면 이제 이 전체를 끌고 내려오는, 경기를 끌고 내려오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 끌고 내려오기 직전이 아닐까, 이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을 보고. 그래서 이 곧 있으면 요게 이제 내년에 좀 꺾이지 않을까? 내년 중에는, 내년 뭐 봄이든 여름이든 요때가 피크업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대중 투기 심리 지표를 보면 그때가 피크잖아요. 그러면 그때랑 맞물려서 내년 중반기 정도가 이제 경기도 꺾이고 이제 버블도 꺾이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거 확인하고 뭔가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은 늦지 않은데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꺾이면 주식은 이제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꺾이는 게 확인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에 밀려도 바이 더 딥으로 계속 이제 밀려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꺾이면 기업의 실적도 꺾이거든요. 이익 전망치도 꺾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그때는 아마 주가는 좀 내려와 있을 거예요. 21선 깬다든가 뭐 주가는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깰 텐데, 그때라도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꺾이는 게 보이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좀 주가가 21선 깬 상태라도 주식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지표는 이제 미국 경제를 보는 지표 중에 패닉붐 지표인데, 요게 요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요 라인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쭉 뻗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과거에처럼.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패닉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절반은 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반은 넘었잖아요. 넘었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건데, 연합에서 만드는 지표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은 지표들이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현재 요 정도 위치다. 이 얘기는 현재는 경기 침체 직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네, 직전에 있다. 그리고 이게 워닝이니까 이쪽에 패닉 구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지표가 요 이전에 있어야지 경기 화랑이고, 여기 오면 둔하고 여기 경기 침체인데 지금 여기니까 이제 경기 침체 직전에 와 있다. 흐름도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심리 지표를 보면 거의 저점을 깨고 있죠.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인데, 이게 이제 거의 뭐 2007년 서프라임 때인데, 이때보다 2022년이 사실은 더 낮았어요. 이때는 뭐 금리를 워낙 강하게 올리니까,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리를 막 올리니까 당연히 소비 타격이 크겠죠. 심리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의 그 선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어떤 소비가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지표를 보고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워낙 주식시장도 좋고 AI 버블도 생기고 또 상류층들이 돈을 워낙 많이 고소득층들이 벌다 보니 돈을 잘 쓰는 거죠. 그쪽에서 써서 전체적인 소비는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소비자 심리의 지수를 보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비 심리가 이 정도 무너지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올해는 못 가지 않을까. 견조한 소비가.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꺾이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과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보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주가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취해 있으면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항상 좀 냉철하게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좀 뭔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인데 이것도 저희가 만든 지표인데 요 실질 가처분 소득이 물가를 감안한 소득이잖아요. 가처분 소득, 물가와 세금을 감안한 건데 요 소득이 좋아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봄, 여름 정도일 것 같다. 지금 추세로 보면. 요게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요거는 이제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요게 급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용시장에서. 지금은 고용은 되게 안 좋다고 하고 막 해고자 수 는다고 하는데 아직 이 지표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요게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아마 해고자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10월서부터 보면 보통 이게 반영돼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아마 올해 연말 12월 지표나 뭐 1월 지표 내년 1분기 정도쯤 되면 요게 이제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경기 침체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급증해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일자리도 줄고 취업자 수도 줄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고자는 이제 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막 그 이민자들 쫓아내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약간 왜곡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청구 건수가 결국은 늘어야 고용시장이 망가진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요 지표 이제 주간으로 발표하는 지표니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지금 해고자 수는 늘어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서비스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실업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집계한 거라서 10월 달에 많이 늘었다는 건 곧 있으면 이제 요것도 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좀 저기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단기 밸류에이션 지표는 거의 고점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좀 과열이 돼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지금 거의 버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장기 밸류에이션도 버블, 단기 밸류에이션도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장기와 단기가 둘 다 버블인 경우는 그 시장이 이렇게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그 위치에서 오래는 못 가고 거기서 뭐 당장 빠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버티다가 결국은 많이 못 가고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요번에도 보면 요때 이제 도달했었거든요. 도달했는데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단기 지표들이. 다시 고점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기간 조정을 하거나 또는 뭐 대중이 한번 미쳐가지고 지르면 여기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미국의 마켓 PE 밴드인데 PER 있잖아요. 마켓 PER의 밴드인데 이것도 잘 맞는 편인데 요 상단이 여기가 2000년 IT 버블 때 상단 찍었는데 이렇게 포워드로 보면
지금 상단이 7,000이에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7,000포인트가 요 상단에 해당되고요. 지금 6,800인가 6,70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은 거죠. 이게 고점까지는 상단까지는 7,000이니까 뭐 한 3, 4%밖에 안 남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높은 거예요. 사실 이 퍼 밴드가 16 정도가 평균이고요. 지금 23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하이밴드가 7,000이니까 하이밴드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퍼밴드로 봐도 주식이 좀 부담스럽죠.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제 상장 기업의 이익 동향이 이제 모멘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좀 꺾여야죠. 꺾여야지 이제 이런 어떤 하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반영이 돼서 팔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익 동향이 좋아요. 지금 현재 AI 투자가 워낙 집중이 돼서 그런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기업 이익의 전망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직은.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워낙 이제 빅테크 쪽에 이익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전체 이익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빨간색 보시면. 이런 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좀 보여야 시장이 약세장으로 갈 텐데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불안은 하지만 주식을 홀딩해서 여차하면 팔고 나올 생각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좀 부담은 되는데 모멘텀은 살아있고 뭐 경기 인디케이터도 안 꺾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빠지진 않고 조정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는 이제 비싸지니까 좀 줄여 나가는 입장이고 저희는 패시브 펀드니까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자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말이라서 북이 다 닫혔을 거고요. 다 정리하고 아마 휴가를 떠나고 있을 텐데 뭐 12월 달 뭐 산타랠리 뭐 얘기 막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어쨌든 인디케이터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꺾여야 된다. 인디케이터가 꺾여야 시장이 끝난다. 근데 언제 꺾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진짜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로그 차트 상으로 장기 로그 차트 저항선이거든요. 이 저항선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나 펀더멘탈로 보나 뭐 여러모로 보나 또 제 경험으로 보나 좀 조심해야 될 때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버블장이라는 게 막판에 미친 듯한 랠리를 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식이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은 대중 투기 심리가 아직은 더 올라올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증시 고점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점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점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저점은 좀 맞추기가 확률이 높아요. 맞출 확률이. 근데 고점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오래 했지만 주식시장이 고점을 맞추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틀리기 때문에 저도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투기 심리인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꺾여야 돼요. 꺾여야지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예요. 여기니까 여기서 꺾이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꺾이든지. 근데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 추세로 가면 내년 한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꺾이게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더 늘어나기는 좀 어렵고요. 꺾일 텐데 그렇게 보면은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게 이때로 보면은 2099년 12월이에요. 요 위치가. 요때는 2007년 8월인가요? 9월인가? 이런 위치고. 그러니까는 고점까지 보면은 요때는 8개월, 요때는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뭐 2분기나 3분기, 여름 전후로 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때랑 비교를 해서 해보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2021년처럼 그냥 여기서 꺾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꺾이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3개월 무빙 에버리지거든요. 이게
꺾이면 추세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다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5, 6개월 이내에 고점 도달하지 않을까,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섹터 집중도인데, 섹터가 이제 원래 그 버블장은 그 버블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 섹터에 집중되거든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가총액을 다 이기고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면 버블인데, 이게 2000년 IT 버블 때고, 이거 니프티 50 버블이었고, 요때가 29년 대공황 직전 버블이었는데, 지금 코비드 버블이었고, 요게 이제 현재 버블, AI 버블이에요. 집중도가 과거에 못지 않아요. 과거 버블 시장에 못지 않고 2000년 IT 버블 때보다는 더 높고, 니프티 50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보다도 높았어요. 이제 올타임 하이니까 뭐 29년보다 높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 섹터의 집중도가 높다는 건 시장이 언제든지 이 섹터의 버블이 꺼졌을 때 급락할 수 있다는 걸 반증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고 미리미리 조심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뭐 이렇게 올타임 하이 나도 뭐 시장 좋고 강하고 뭐 계속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괜찮죠. 강하고 좋은데, 이게 투자라는 게 이게 좀 그 수익보다 위험을 좀 더 챙겨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지표들이 다 고점에 와 있을 때는 기대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현명한 길이다.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파티를 즐기더라도 좀 입구 쪽에서 즐겨야 된다는 거죠. 입구 쪽에서. 여차하면 튀어나갈 수 있게. 음악이 꺼지거나 또는 화재가 나면 밟혀 죽잖아요. 안쪽에도 놀다 보면. 그러니까 입구 쪽에 있다가 잽싸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평온해 보이지만, 때로는 버블이 생기고 나면 때로는 무너질 때 그냥 큰 파도처럼 막 들이치고 무너지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쯤 되면 내가 이거 저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팔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끌고 가다가 끌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오는 거죠. 공포는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탐욕은 천천히 확산되지만 공포는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요거는 레버리지, 롱 레버리지와 숏 레버리지의 갭이에요. 이 지표가. 요거는 어디서 기사에서 나온 걸 제가 갖고 온 건데, 이거 되게 좋은 지표라서. 그러니까는 이 ETF를 롱 레버리지 ETF가 있고 인버스 ETF가 있잖아요. 레버리지 인덱스, 그 곱버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스프레드를 보여준 거예요. 들어오는 자금의 스프레드겠죠. 요게 이렇게까지 높으면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거죠. 숏 레버리지보다 롱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높았을 때 시장을 보니까 고점이더라. 이건 거죠. 고점 근처더라.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고점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낸 건데, 거기와 더불어 요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인데, 요 현금 비중이 4%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죠. 4% 이하로 내려왔다는 건 굉장히 낙관적인 거고, 기관이 살 주식은 다 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제 역발상으로 보면 이제 고점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 지표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이런 지표들을 봐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을 다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입구에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는, 한국 경기 사이클은 아직은 좀 상승 사이클에 있고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나 2분기 정도 고점을 치고 내려올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호황이, AI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와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 반도체 쪽 보고서들을 보니까
지금의 호황이죠. 특수가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피크일 거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분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호황이 막 몇 년씩 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가는 또 미리 반영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 현물 가격이, 반도체 현물 가격이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주가는 다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꺾이고 있는데, 이게 요때 이제 업황은 내년 여름 정도에 피크를 치더라도 주가는 지금 피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도체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이게 반도체 업황의 고점과 주가의 고점을 보면 거의 1년 반 차이 나거든요. 1년 반 평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반영하고 미리 꺾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반도체 업황만 좋다고 주가를 너무 낙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다가 많이 당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보시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완전 그 이전의 호황하고는 또 급이 다른 호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평균 수출액하고 세계 물동량 추세도 우상향이고요. 일평균 수출액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 27억 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27억 불이면 좋은 상태예요. 그 대신 아주 고점을 돌파한 상태는 아니지만 27억 불 정도면 이제 상위권에 와 있고, 세계 물동량 추세가 우리나라 수출에는 되게 중요한데, 물동량 추세가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장기 밸류에이션이 드디어 이제 버블에 들어와 있고, 요 정도가 들어와 있으면 이제 2007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 중국 덕분에 아주 호황일 때, 그때 이 정도를 찍었는데, 이 정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기 밸류에이션이.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액 대비해서 고평가율도 일종의 밸류에이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일평균 수출액이 17억 불이다 그러면 2,700포인트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코스피가.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미리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가 이제 일평균 수출액을 확 넘어서 가게 돼요. 오버를 하게 되면 이 괴리율이 이제 일종의 고평가율인데, 요때가 고점이었고요. 요게 고점이었는데, 이때도 여기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인 거죠, 다. 우리나라는 이게 오버할 때 보면 항상 반도체 호황일 때 오버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이제 반도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평균 수출액 대비해서 이렇게 괴리율을 보면 이제 올 만큼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요번 반도체 호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오버했다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4,200이거든요. 이 고점이 4,200포인트인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4,200포인트를 찍고 지금 내려와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조정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약간 버블 구간에 와 있다. 중요한 건 이제 밸류에이션의 버블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동향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익 동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동향도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가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전체적인 상장사 이익이 이제 최고치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마진율도 좋아지고. 이런 모멘텀이 꺾이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반응해서 꺾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마냥 안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지금 버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4,200에서 5,000 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못 가고, 이렇게 가더라도 변동성이 큰 상태,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4,200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먼저 버블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도 버블이 아니었다가 이제 반도체 호황이 오면서 버블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게 좀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정도 올랐으면, 이게 달러로 환산한 그 코스피는 거의 전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팔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기술적으로도 요때가 이제 하이밴드 정도에 해당되고요.